자, 우리 이제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 단원별 연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인의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 법인세 총설 연습 문제는 딱 한 문제만 제가 해놨죠. 5회 기출문제 분량 중에서 한 문제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내국 영리법인은 각사업년도 소득과 청산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내국 영리법인은 각사업년도 소득뿐만 아니라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여기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모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내국 비영리법인은 각사업년도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청산소득은 누구만 납세 의무가 있죠? 청산소득은 내국 영리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3번. 외국 영리법인은 각사업년도 소득과 청산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3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산소득은 내국 영리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내국 영리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4번. 자, 외국의 비영리법인은 각사업년도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맞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세무조정사항 중 소득처분 기속자에게 추가적인 과세나 사후 관리가 불필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접대비 한도 추가는 뭘로 다 소득처분이 되죠? 기타 사회예출입니다. 기타 사회예출은 과세도 할 필요 없고 사후 관리도 불필요하죠. 답은 1번이네요.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는 뭡니까 여러분?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는 유보입니다. 유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온다고 그랬죠. 임원퇴직금 한도 추가는 상여입니다. 상여, 퇴직금 지급한 거니까 상여로 처분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필요가 없지만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 추가, 대손충당금 한도 추가는 소득처분이 뭡니까 여러분? 유보입니다. 유보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소득처분에 여러분들 소득처분에 뭐가 있었죠? 소득처분에 유출이 있고 유보부터 쓸게. 유보가 있고 유출이 있습니다. 유출, 그 다음에 기타라는 소득처분이 있는데, 자, 유보는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썼어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유출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배당, 상여,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고요. 기타 사회 유출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타 사회 유출. 그래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과세가 필요하다.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기타 사회출은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네는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는 유보나 유출에 속하지 않는 것이 기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소득처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가 생겼어요.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는 순공불산입이에요. 순공불산입. 소득처분을 선택을 할 때 돈이 안 나가는 계정 과목이니까 뭡니까 여러분? 유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때 유보를 선택하느냐면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는 차기 이후에 반대의 분계가 나와야 돼요. 반대의 분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처분했을 때 처분시의 분계가 아직 남아있죠.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하고 나중에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처분했을 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대손충당금도 역시 마찬가지.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 감가상각비라는 분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이 분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처분을 하면 대변의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이렇게 반대로 가서 없어지죠. 네, 반대로 가서 없어져요.
그랬을 때 이 감가상각하고 관련된 소득 처분은 뭐냐면 유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유보예요. 자, 그런데 접대비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접대비 기부금, 자, 접대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이 분계는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니까 그 다음에 반대의 분계가 안 나오죠. 이 분계로서 끝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유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출. 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자산 수중이익. 이런 분계는 자산 수중이익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건 증여받은 거잖아요. 증여받은 걸 다시 돌려줄 이유는 없죠. 그러면 이때는 기타가 되는 겁니다. 기타. 그래도 헷갈리시면 조금 더 내공이 쌓여지시면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반대의 분계가 나오는 그런 것들은 유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돈이 나갔다라고 하면 유출입니다. 돈이 나간 것은 유출이고요. 자, 자산 수중이익처럼 돈은 들어왔는데 나중에 반대의 분계가 나오지 않으면 기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어쨌든 답은 1번이었어요.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미생의 제5기 사업연도 재무제표 일부에 대한 설명이다. 자, 사업연도에 수행할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2월 결손금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500만 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감자차익이 200만 원 있고요.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영업의 수익에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환급액, 외화환산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을 봤더니 회사는 당기 중 감자 시 발생한 차익을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감자할 때는 감자 차익 나오는 거 맞는 거죠? 세무조정 없습니다. 감자 차익은 세무조정 없어요. 자, 그래서 2번 답은 틀렸습니다. 감자 차익을 입금 산입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세무조정 없어요. 어떤 때 세무조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차변의 자본금 1,000원, 대변의 현금 800원. 자, 이게 감자 차익이잖아요. 나머지 200원만큼이 감자 차익 200원.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분계를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어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자본금 1,000원, 대변에는 현금이 얼마 가면 되느냐면 800원이 가고요. 감자 차익을 써야 되는데 자비익으로 200원 썼습니다. 그럼 자비익이 아니잖아요. 네, 이럴 때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소득 처분은 기타고요. 잘못 처리했으니까 소득 처분은 기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자 차익 세무 조정한 건 틀렸습니다. 니은을 한번 볼까요? 채무 면제이익은 대주주가 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채무 면제 이익이 1,000만 원이 있으면, 채무 면제 이익만 있으면 세무조정은 없어요. 그런데 2월 결손금이 500만 원 있죠? 그러면 500만 원만큼은 입금 불산입을 해줍니다. 입금 불산입 채무 면제 이익 500만 원 기타입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월 결손금이 없으면 채무 면제 이익도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면 채무 면제 이익,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자산 수중이익은 세무조정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단 채무면제이익, 자산 수중이익 중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되면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면 입금 불산입을 하고요. 소득처분은 기타라는 소득처분을 해줍니다. 1번이 맞았네요. 자, 법인세 환급액은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법인세 환급액, 법인세가 송금불산입이니까 법인세 환급받으면, 자, 여러분들 법인세는 이 자체가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환급을 받으면 송금불산입에 반대 입금불산입, 소득처분은 기타입니다. 법인세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이고요. 법인세를 환급받으면 입금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외화환산이익은 채권금액을 재무상태표 현재 환율로 환산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회사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 환율로 평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네, 정상적으로 기준 환율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세무 조정은 없습니다. 맞는 것은 1번이에요. 맞는 것은 1번. 채무 면제액만 입금 불산이 500만 원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을 물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입니다. 돈 나가는 게 아니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도 돈 나가는 게 아니죠. 유보입니다. 대손 충당금도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 유보고요. 답은 1번입니다. 돈이 나가지 않는 계정 과목은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4번. 법인세법상 결산 조정 사항과 신고 조정 사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결산 조정 사항은 반드시 어디에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맞아요. 그래서 장부에 비용으로 들어가야지만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결산 조정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신고 조정 사항은 회계상 비용 계산과 여부에 관계없이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역시 맞죠. 결산 조정 사항을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경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결산 조정 사항을 송금에 산입하지 않았을 때는 경정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3번이 틀렸어요. 경정, 여러분 이 문장이 뭐냐면 자 보세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줘.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만약에 300원이고요. 감가상각비가 100원이면 당기순이익 200원 나오죠. 200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은 없으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그대로 200원이 나와서 곱하기 10% 하면 법인세는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20원이에요.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죠. 결산 조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 수익이 300원인데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안 했어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300원 나와서 세무조정이 없으면 여러분 결산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300이 나와서 10% 하면 법인세가 30원 나오죠.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는 이거를 송금 산입을 해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하는 게 경정청구인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을 결산 시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경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법인세 내면 이걸로 끝나는 거고 이걸 다시 송금 산입해서 법인세를 10원만큼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여기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자, 5번 주식회사 미생의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샵 1회에 들어갈 금액을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봤더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나와 있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미수이자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기초 잔액이 있고 감소가 있고 증가가 있어요. 증가 그리고 기말이 있습니다. 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500만 원이 나와 있죠.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2,200만 원 나와 있어요. 2,200만 원. 미수이자는 네, 기초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할게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역시 마찬가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줬더니 기초의 합계는 2,700만 원이 나왔어요. 기초 합계는 2,700만 원. 자, 위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대비 한도 초과가 1,550만 원 나와 있는데 접대비 한도 초과는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세는 유보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보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3,000만 원 나와 있는 거 송금불산입 당한 거잖아요.
송금불산이 유보니까는 네, 여기 3천만 원이 증가란에 들어가시면 돼요. 3천만 원이 증가란에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증가란에 3천만 원. 대선 충남 한도초가 또 송금불산입에 550만 원 있어요. 증가란에 550만 원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끝났습니다. 우측에 미수이자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950만 원 나와 있죠. 입금불산입이에요. 입금불산입 네, 950만 원이 요번에 생긴 거죠. 요번에 생겼으니까는 그죠? 전기자가 붙은 게 아닙니다. 요번에 생겼으니까 증가란에 요번에 미수이자 증가된 거면 대신에 입금불산입이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950만 원. 처음이 입금불산입이면은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95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익도 요번에 처음 생긴 거죠. 입금불산입이에요. 마이너스 800만 원. 처음 생겼으면은 이렇게 네, 증가란에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 전기 대손 충남 한도초과는 작년에서 넘어오는 거죠. 작년에서 넘어오는 거면 없어지는 거예요. 감소란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서 전기자가 들어갔으면 작년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작년에서 넘어오는 거면 감소란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의 부호가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부호를 쫓아가는 거예요. 기초의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예요. 네, 기초의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얘도 플러스죠. 그러면 감소가 있었다고 그러면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고요. 미수이자나 단기매매 증권평가이처럼 처음에 입금불산입, 얘네는 입금불산입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얘네는 송금불산입부터 시작하는 거고. 다시 한번 부호 결정하는 방법. 대선 충남 한도초과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처음에 시작이 송금불산입이고 그 다음이 송금산입이죠. 비용이니까. 그래서 얘네는 부호가 플러스로 가요. 근데 얘네는 입금불산입 처음에 시작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결론은 비용은 플러스로 가고요. 수익은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을 작성을 할 때 비용은 비용 관련 계정 과목이잖아요.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그쵸? 비용은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수이자는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쵸? 미수이자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나 단기매매 증권평가익과 같은 수익은 마이너스, 입금불산입이니까 마이너스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내려오면 500만 원. 자, 두 개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8,500에서 1,750을 이거 950 빼주면 되는 거죠. 그쵸? 8,500에서 마이너스 950 빼주시고요. 또 마이너스 800만 원을 빼주시면 돼요. 800만 원 빼주시면은 6,750만 원이 나오네요. 6,750만 원이 네, 플러스가 더 크니까 잠깐만요. 이게 550이죠?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550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3,550이에요. 3,550만 원 마이너스 950 마이너스 800만 원 네, 빼줬더니 1,800만 원이 플러스네요. 1,800만 원이 플러스입니다. 기말은 자, 기초가 500 있었는데 감소 500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져서 550만 원만 기말이 남아요. 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2,200이 있었는데 또 3천만 원이 생겼으니까 5,200이 돼요. 자, 얘네는 기초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950만 원. 자, 얘도 마이너스 800만 원 그대로 갑니다.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0만 원 플러스 5,200. 550만 원 플러스 5,200 마이너스 950 마이너스 800만 원 해줬더니 4천만 원이 나옵니다. 4천만 원. 네. 자, 이렇게 계산해도 4천, 이렇게 계산해도 4천, 4천만 원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이. 3,200에서 1,800도 해주시면은 2,700에서 500, 3,200. 그쵸? 1,800, 5천인가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5천? 잠깐만요. 이게 3,550. 그쵸? 3,550에서 마이너스 950만 원 빼주고요. 950만 원 빼주시고 800만 원. 그러면 1,800만 원이 맞잖아. 그죠? 1,800만 원이 맞고 여기에서 500만 원은 죄송합니다. 500만 원은 감소된 거니까 뺐었어야 되는 거죠. 2,700에서 500을 빼면 2,200, 2,200에서 1,800 빼주면 4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는 감소된 거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냈었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부호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처럼 비용은 처음에 시작이 송금불산입으로 시작되잖아요. 처음에 세무조정이 비용이니까 송금불산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송금불산입이니까 플러스로 가는 거고요. 이자 수익이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니까 처음에 시작이 입금불산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입금불산입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로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법인세법상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기타 사회예출입니다. 여러분들 기타 사회예출, 간주 임대료는 기타 사회예출 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도 역시 마찬가지. 접대비 한도 초과도 기타 사회예출로 소득처분이 됩니다. 업무무관 자산에 관련된 차입금 이자도 역시 마찬가지. 돈 나간 거죠? 네, 돈 나갔으니까는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유출.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 자, 7번. 결산 조정사항과 신고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결산 조정사항은 장부에 기장 처리해야지만 세무상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맞죠? 네. 퇴직급여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신고 조정사항에 포함된다. 2번이 틀렸어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 조정이고요. 퇴직연금이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들어보셨죠, 여러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신고 조정에 속하는 겁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재고자산 평가 차손은 원칙적으로 결산 조정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회계원리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뭐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결산 조정사항입니다. 단순 신고 조정사항은 기업회계 결산 시 기장 처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적 절차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직접 조정하는 것을 단순 신고 조정사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태우의 김철수 대리는 후임을 위해서 세무조정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을 손익계산서 항목별로 작성하고 있다. 김 대리가 작성한 다음의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배당금 수익은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입 여부를 검토한다. 맞습니다. 배당금을 받은 만큼 입금불산입할 건지 여부를 검토를 해줘야 돼요. 이게 수입 배당금의 입금불산입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다 써볼까요? 우리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를 합니다. 당기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B회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B회사에. 그럼 B회사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림 이해 가시죠? A회사에서 수익에서 비용 빼서 당기 순이익 계산하고 법인세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의 일부를 자, 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B회사 입장에선 배당금 수익이 돼요. 그럼 순이익이 늘어나서 여기서도 또 법인세를 늘어나겠네요. 그러면은 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내죠. 그죠? 잘 봐요. 요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냈죠. 이 순이익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더니 순이익이 또 늘어나서 법인세를 또 내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입금불산이 뭐를 입금불산입할 거냐면 배당금 해서 법인세 늘어나는 걸 방지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걸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산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그래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맞아요. 자, 이자 수익 중에는 미수 수익이 있는지 검토해주는 거 맞아요. 퇴직금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전액 송금불산입했는지 검토한다. 틀렸습니다. 전액 송금불산입은 아니죠. 규정까지는 우리 임원 정관에 규정된 금액까지는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액이 아닙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기부금에 대해서는 비지정 기부금을 송금불산입했는지 검토하나 맞고요. 9번.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태우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인식한 재산세 환급액은 입금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틀렸어요.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전기에 재산세를 납부를 했어요. 재산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차변에 세금과 공과 뭐 1,000원이라고 할게요. 대변에 보통예금 1,000원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의 세금과 공과, 비용의 세금과 공과가 1,000원 이렇게 갈 겁니다. 얘는 당연히 납부하는 거 맞잖아요. 재산세는 당연히 납부하는 거 맞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송금 산입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법인세법용어로 송금 산입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전기에 법인세를 납부를 했을 때, 전기에 법인세 납부했을 때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익에서 비용 빼서 당기 순이익 계산을 할 때 비용에 세금과 공과가 1,000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송금 산입되었다라는 말을 쓰는데 당기에 와서 재산세를 다시 환급받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분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재산세 1,000원을 납부했는데 1,000원을 다 환급받나요? 이거는 질문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가정을 하는 거니까 재산세 1,000원하고 환급이자 10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개가 차변에 보통예금이 1,100원이고요. 자, 전년도에 비용 처리했었던 걸 당해년도에 환급받으면 전기 오류 수정이익이란 말 써요. 금액은 1,000원. 다시 한번 작년에 비용 처리했던 것을 당해년도에 받으면 전기 오류 수정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1,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이자 수익이 1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들어갑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1,000원이 들어갈 테고요. 이자 받은 것은 이자 수익이 1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전년도에 세금과 공과는 송금 산입되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금과 공과 돌려받았을 때 전기 오류 수정 처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금에 산입한다라는 말을 써요. 입금에 산입한다. 산입됐으니까는 역시 마찬가지 저기에서도 세무조정 없듯이 세무조정 없습니다. 다만 환급 이자 받은 거는 보상의 성격으로 받은 거죠. 보상의 성격으로 받은 이자 수익만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입금불산입 환급이자 100원이고 영원히 입금불산 다시 토해내는 건 아니니까 소득처분은 기타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받았는데 세무조정이 여기 봐요. 돈으로 받았는데 입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이 기타가 되는 겁니다. 반대의 세무조정이나 반대의 분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영원히 입금불산입에 보상의 성격으로 받아놨으니까 보상의 성격으로 받은 거지 여기서 세금을 내면 안 되잖아요. 입금불산입 환급이자 기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봤더니 전기 오류 수정이익으로 인식한 전기 재산세 환급액은 입금불산입하고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틀렸어요. 세무조정 없다. 전기 오류 수정이익은 세무조정 없다. 다만 환급이자만 입금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이 되는 겁니다. 2번. 자,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단기매매 증권평가이익은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수입으로 소득처분한다. 맞죠? 자, 3번.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해당 금액을 송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맞습니다. 임원 상여한도 초과는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거 맞아요. 수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지급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송금,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었어요. 10번.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보유 중인 단기매매 금융자산을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계상하였다. 입금불산입이죠.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자, 원천징수되는 정기예금의 이자를 발생주에 따라 미수수익을 인식하고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정기예금 이자를 받았을 때 입금불산입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을 때 세금 내는 거예요.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한국채권국제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하였다.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라 국제회계 기준을 그대로 따라준 거기 때문에 세무 조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장기 도급공사에 대해서 완성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였다. 여러분, 장기 도급공사는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 기준입니다. 근데 완성 기준을 적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공사를 2000X1년, 2000X2년, 2000X3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사 수익에서 공사 원가를 빼주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공사 이익이 나오겠죠. 이거 뭐냐면 공사 수익이 계약 이익이라고 하죠. 계약 이익에서 계약 수익에서 IFRS용으로 하면 계약 수익에서 뭘 빼주시면 되느냐면 계약 원가를 빼주시면 계약 이익이 나옵니다. 장기는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뭐 200만 원, 여기서는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300만 원, 합의 600만 원, 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공사 원가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고요. 여기가 150만 원, 여기는 50만 원, 여기는 100만 원입니다. 네. 그럼 공사 원가는 300만 원이 나올 테고요. 300만 원. 이렇게. 그러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50만 원이 공사이익이 되는 거고 여기도 50만 원이 공사이익입니다. 여기에서는 200만 원의 공사이익이 나와서 토탈 300만 원의 공사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에 따라서 진행률 계산에서 우리 IFRS 재무회계에서 배웠습니다.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완성 기준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완성 기준으로 인식을 했다는 말은 여기에서 수익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수익을 하나도 인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2003년도에 한꺼번에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됐죠? 여기선 인식을 안 했으니까 플러스 입금 산입 아까 얼마 했었죠? 200. 네. 유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플러스 입금 산입 아까 얼마 했었어요? 100 유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플러스 입금 산입 얼마? 300 유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선 입금 산입이 아니죠. 여기에선 입금 산입이 아니라 지금 2003년도에 한꺼번에 인식을 했으니까 미안해요. 좀 이걸 헷갈리게 해서 이때 한꺼번에 600만 원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600만 원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금 산입 하고 여기에서는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을 얼마? 300 마이너스 유보 이런 세무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200, 100 여기에서 300을 인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합이 600이 되는 건데 완성 기준이라는 것은 2000X3년에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 한 번에 수익을 처리를 해버리고 이때는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 여기에서는 너무 많이 인식했으니까 입금 불산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은 입금 불산입이라는 입금 산입이라는 세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세무 조정이 필요 없는 것은 3번 IFRS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한 것은 세무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에 대한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